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했던 과거의 사실에 대해서 사과를 했죠. 그런데요, 그 사과를 보고 곧바로 지난 1월에 탄핵 반대하는 삭발식 당신이 주도하지 않았느냐라는 주장이 제기돼서 논란입니다. 여러분, 불법으로 이렇게 대한민국을 멈추려는 이 세력이 바로 내란 세력 아닙니까?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 행위이기 때문에 헌법 위반 아니다, 법률 위반 아니다. 대통령 변호인단 만세! 만세! 애국 시민 만세! 만세! 당신은 제가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정당에 속해 정치를 하면서 당파성에 매몰되어 사안의 본질과 국가 공동체가 처한 위기의 실체를 놓쳤음을 오늘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저의 판단 부족이었고 헌법과 민주주의 앞에서 용기 있게 행동하지 못한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습니다.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앞두고 있는 지금 과거의 실수를 덮은 채 앞으로 나아갈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 주권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온몸으로 헌신하신 모든 민주수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당시에 저 탄핵 반대 삭발식이요. 네. 전국 최초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해훈 후보자 뭐라고 했냐면 당협위원장으로서 내가 휩쓸렸다 분위기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기된 의혹은 저 삭발식을 이해훈 후보자가 먼저 제안했다는 것이고 심지어는 책임지고 공천 주겠다라는 말도 했다는 겁니다. 저 시군 구의원들이 지금 보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제일 먼저 머리도 깎고 당성도 인정받았는데 예. 정작 공천 시즌에 나가서 본인은 지금 저렇게 장관 후보자로 갔잖아요. 저는 참 저 장면을 보면 오늘 이해훈 후보자 저 이야기를 보면 제 낯이 좀 뜨겁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지금 뭐 이 학생이 아니잖아요. 초등학생, 중학생이 아니잖아요. 우리 보통 어렸을 때 보면 막 이렇게 친구들끼리 싸우다 가면 어머니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아, 애는 착한데 친구들을 잘못 만나갖고 저래요.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분이 정말 삼선 의원을 지내고 그렇게 했던 분이 이제 국민들 앞에 나가서 아, 저는 잘 몰라서 그냥 휩쓸려서 그랬어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저때 당시에 보면 이제 탄핵 국면에 있으면서 막 전국적으로 이제 좀 분위기가 끌어오를 때, 자, 시군 의원들한테 아, 머리 깎으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은 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예. 또 본인은 깎지도 않았어요. 그렇더라고요. 그래 놔놓고 또 이게 프랭카드도요. 지금 저희 회사가 지역구가 같은 지역구이기 때문에 거기 보면 프랭카드도 굉장히 많이 걸어놨습니다. 예. 자, 그랬던 분인데 이게 이제 장관 후보자가 되니까 180도 바뀌어서 지금 저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시구 의원들은 얼마나 지금 억울하겠습니까? 저 추운데 머리까지 다 깎았는데 이제 와서 공천 책임도 안 져주고 본인은 저렇게 나가버리고 자, 그러면서 휘둘렸다 그러면 저 휘두르는 사람은 또 뭐예요? 근데 정작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장동혁 대표는 당성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성으로 따지면 이해훈 후보자만큼 당성이 충실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 저렇게 나와서 시위도 하고 머리도 깎이고 그다음에 본인 프랭카드 열심히 붙이고 이런 분이 당성 최고 아니에요? 근데 이게 당성 탓을 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조기현 부원장님. 물론 이해훈 후보자 측은 이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가 주도했다면 왜 본인은 삭발하지 않았겠느냐. 그러게요. 본인은 삭발하지 않고 구의원들만 삭발시켰다? 왜? 공천 주겠다면서? 그게 지금 의혹인데 사실관계 다르다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 주실까요? 뭐 이해훈 전 의원이 그만큼 적극적으로 탄핵 반대 활동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라는 뭐 비판의 문제일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뭐 전반적인 어떤 논쟁의 본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뭐 어쨌든 이해훈 후보자가 감당해야 될 몫이고요.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이재명 대통령의 취지처럼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 몇 번의 사과 발언 정도로 흔쾌히 국민들께서 받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고요. 예. 저런 부분도 청문회에서 일일이 좀 밝히고 소명하고 설득의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국민의힘이
이해운 후보자를 배신자라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만 어떤 부분을 비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탄핵을 반대하고 계엄과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했던 입장을 바꾼 것을 반대하는 거라면 그러면 국민의힘 그 길로 계속 가시면 됩니다. 지금 뭐 안 그래도 장동혁 대표의 입장처럼 윤어게인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지방선거까지 쭉 가시면 되고 그게 싫어서 떠난 분들한테 뒤통수에 그렇게 욕하는 것까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해운 후보자가 이 장관직 때문에 이 갑자기 표변했다 이렇게 비판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은 후보자 본인이 보여주고 청문회를 통해서 능력으로서 이 자리를 맡긴 대통령의 뜻,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 다만 비상계엄과 탄핵 과정에서 있었던 입장은 잘못된 판단이었고 현재는 분명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설득을 통해서 국민적 검증을 받으셔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예. 이렇게 이해운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 논란이 커지는 것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는 이런 해석도 나오나 봅니다. 가장 핵심적인 게 하나입니다. 이해운 전 의원이 이렇게 무리를 해 가면서까지 모셔올 정도의 능력자냐 하는 겁니다. 경제 부분에서. 근데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실적이 없잖아요. 인물이 좋다면은 역시 좋은 사람을 당파 초월해가지고 데리고 간다 해가지고 박수를 받았을 겁니다. 그런 인물이 못 되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연초에는 이재명 내란이라고 하고 어제는 윤석열 내란이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이 계엄 사태를 판단 못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판단을 못하면은 앞으로 기획예산처에서 한국 경제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 분별력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